자, 이번 시간은요 232쪽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전 수업에서 계속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다. 완득이라는 영화 있어요. 다문화 가족 영화. 뭐 용산구 이태원의 다문화 거리. 사실 요새는 어디를 가도 뭐 그죠?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제 쭉 이렇게 그 증가 추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올해 보니까 250만 명, 250만까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대로요. 쭉 해서 이제 2021년이나 2년쯤에는 이제 300만 명이 이제 예측됩니다. 3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가 뭐 한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와, 50명 중에 한 3명? 요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죠. 그렇군요. 많다고지 적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로 하고 있다. 요 얘기를 처음에 하네요. 자, 세계화에 따른 교류의 확대로. 세계화라는 건 이제 결국 이제 그 국가 간의 장벽이 이제 낮아졌어. 그래서 교류가 확대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나 유학생 등의 이주민이 급속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자, 이렇듯 인종, 언어,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다문화 사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에서는 새롭게 유입되는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워.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이런 것이 달라. 그래서 서로 오해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문화에 관한 편견이나 이해 부족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그 텔레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서로 다른 문화라든지 그죠? 그런 그 TV 프로그램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기 다음 쪽에 나오나? 어떤 일들이 있는데, 다문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갈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장벽이 높은 우리나라. 보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라고 이제 유엔에서 권고를 했죠. 그러면은, 너희들 되게 나중에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단일 민족 국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에 대한 포용과 인식은, 아직까지 우리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벌인 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항목이 31.8%가 동의했다. 자,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에 한 건데요.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고 한 사람이 31.8%. 미국이나 독일도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이네. 그치? 스웨덴은 3.5%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스웨덴과 비교할 때 되게 높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연구센터장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다문화를 대하는 자세에는 이중적 평가, 일방적 동화 강조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중적 평가 뭔지 알겠어. 선진국 사람들과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게 이제 이중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문화를 따르라 라는 일방적 강요 강하다는 것이다. 자, 그는 지속적인 센터 원장이구나.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반다문화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 요것도 있네요. 그죠?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60.4인데 미국은 50.5, 41.5. 스웨덴은 되게. 일자리가 귀하면 자국민 우선으로 고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자국민을 갖다가 고용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예, 외국인 노동자, 우리 줄여서 이제 외노자라고 하는 외노자를 고용하면 싼 임금에 고용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다. 자, 어쨌든지 아직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장벽은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시 계속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일부 업종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문제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럴 것 같으네요. 그래도 아직 그 화이트 칼라 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언어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자, 이러한 이유로 이주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보자.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여기구나.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거리를 구하기 힘든 내국인 노동자. 그렇죠. 새벽 4시경 경기도 땡땡시장 입구 수도권 최대의 건설 일용직 인력시장이 열리는 곳이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 이들 대부분은 국내 노동자가 아니다. 10명 중 7명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길게 늘어선 승합차 안에서는 일자리를 얻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자, 이날 일감을 얻은 사람 중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는데도 인력 시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은 외국인들보다 일거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자, 다문화 사회다. 세계화가 되면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근데 새로운 갈등이 발생한다. 일단 취업의 문제다. 그런 게 또 생기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생기고 그런다. 자, 어쨌든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지? 자, 그래서 하지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여 여러 문화가 공존하면 구성원의 문화 선택의 기회가 확대하여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그런가? 문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문화 간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창조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여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왠지 좀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다양한 문화가 생기면 더 창조적인 사회로 가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이요. 자, 234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면 많은 좋은 점들이 있겠다. 갈등 해결 방안을 이제 얘기합니다. 대충 보니까 일단 뭐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하고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렇겠네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자.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쭉 한번 봅시다. 자,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개인과 사회,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개인적 차원, 다른 민족과 문화에 관한 개방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이주민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개방적인 자세, 동등한 주체로 인정. 자,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단일 민족 의식에서 벗어나 다른 민족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 시민 무슨 그런 게 나오는구나.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게 뭔지 보자. 세계 시민 의식, 지구촌 구성원 모두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자, 그런 의식을 키우고요. 사회적 국가적 차원. 자, 세계 시민 의식이요. 지구촌 구성원 모두를 이웃으로 생각한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네요. 그렇군. 그럼 세계 시민 의식에는 어떤 윤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윤리는 보편 윤리. 보편 윤리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어떤 그 보편적인 윤리가 요청된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죠? 그리고 사회국가적 차원에서는 자,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그들의 인권과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자, 이를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해야 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나 의료,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 거 있겠죠.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통해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 임신 출산에 관한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자, 한편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결혼 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문화 정책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한국어 교실, 외국인을 위한 어떤 말하기 대회 등 있고 외국인 근로자 센터의 무료 의료 서비스, 취업 박람회 그런 게 있구나. 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관점은 뭘까? 이제는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다문화 사회에서는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 두 가지 선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